5년 전 한 시민의 어이없는 방화로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잿더미가 돼버렸는데요.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 전통 방식으로 완벽하게 복구하겠다고 정부는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복구 5달 만에 단청이 벗겨진 사실이 드러났고 지난 수요일 정밀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현장 취재 결과 심각한 문제들이 곳곳에서 확인됐습니다. 한윤지 최종혁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연꽃 모양의 단청이 쫙 갈라졌습니다. 마치 거북이 등껍질 같습니다. 벗겨진 단청 사이로 나무의 속살까지 훤히 보일 정도입니다. 현판은 금이 갔고 일부 기와장도 망가졌습니다. 완벽하게 복구했다던 숭례문,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지난달 30일 전국의 문화재 전문가 20여 명이 심각한 표정으로 숭례문에 모였습니다. 단계 전문가들을 모아서 합리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꼼꼼히 숭례문을 살피던 전문가들. 곳곳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쪽도 되고요. 좀 북쪽도 마찬가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에서도 계속 방락이 일어납니다. 이건 분명히 이제 뭔가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제 잘못됐다고 할 수 있죠. 모든 단청이 그냥 하자마자 벗겨진다면 어떻게 단청을 하겠어요? 접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건지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특히 단청이 심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복원 작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3주 전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만 해도 문화재청은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색이 벗겨진 단청은 20여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사에 들어가자 심상치 않은 상황이 드러납니다. JTBC 취재진이 확보한 숭례문 종합점검 자료입니다. 공들여 칠했다는 단청이 무려 81곳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층에 석가래 등 20곳, 그리고 2층에 61곳에서 단청이 벗겨지고 있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갈라짐은 더 심각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석장의 단청 현미경 사진입니다. 밝은 색으로 칠한 부분에서 균열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취재진은 지난달 30일 현장 점검에 참여했던 전문가와 함께 직접 현미경 촬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거부했습니다. 자문위원분들의 개개인의 다 그거를 맞춰드릴 수는 없고. 현존하는 한국의 성문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국보 1호 숭례문. 사람들이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그 지점을 이제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데 남쪽을 이제 힘이 제일 강하다고 본 거거든요. 2008년 방화로 타버린 이후 3만 5천 명의 인원과 2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복원 작업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불에 탄 것도 속상한데 복원까지 부실하다니 더 답답한데요. 현장을 취재한 한윤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방금 문화재위원들의 반응을 봤는데요. 더 자세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주로 건축과 단청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네. 상당히 꼼꼼히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점검이 진행될수록 문화재위원들의 표정이 좀 어두웠고요. 또 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단청도 일종의 칠이잖아요. 그러면 벗겨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전문가들이 다양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취재진은 단청이 왜 벗겨졌는지 좀 더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문화재청이 단청 훼손의 주범으로 지목한 것은 햇빛. 태양이 떠서 이동하는 동안 빛에 노출된 부분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 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기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거지. 빛이 들지 않는 2층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단청에 사용된 안료와 접착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전통 안료를 강조해왔습니다. 사실 우리 전통 안료라는 게 숭례문에 최근에 와서 이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돼서 문헌에 따른 우리의 전통 안료는 돌과 같은 자연에서 색을 뽑아내는 천연 안료. 그렇다면 숭례문 단청에는 이런 천연 안료가 쓰였을까? 취재진은
국내에서 천연 안료를 생산한다는 전남 담양의 한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천연 안료는 이 입자 하나하나가 색깔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햇빛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혀 변화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작 이 업체는 숭례문 복원 작업에 한 가지 안료밖에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전통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것도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굴껍질로 만들지 않아서 또 뭐 채택이 안 됐다라는 얘기. 취재 결과 숭례문 복원에 사용된 11가지 안료 중 9가지를 일본에서 수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통 방식을 추진한다면서 결국 일본산 안료를 사용하게 된 상황. 문제는 일본산 안료 역시 천연 안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산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레이드를 원하니까 그게 제공이 된 거죠. 저희는 당연히 천연 적재가 공급이 되기를 원하죠. 천연 안료 대신 값이 10배 정도 저렴한 화학 재료가 첨가된 일본산 안료가 사용된 겁니다. 조선 시대 때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그 수입을 다 해가지고 썼던 그 안료들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천연 안료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석탄 정도. 전문가들은 안료뿐 아니라 접착제인 악효의 배합 비율이나 칠하는 기술 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청을 덧칠하는 과정에서 위에 바르는 색상의 악효 농도가 짙을 경우 마르면서 아래쪽을 들고 떨어진다는 겁니다. 단청 과정을 총지휘했던 홍창원 단청장도 이런 점을 일부 인정합니다. 안료층이 호분을 2번을 칠하다 보니까 안료층이 두꺼워져 갖고 그 부분에서 탈락이 되는 거죠. 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단청장도 문제를 인정한 셈인데 사전에 좀 막을 방법이 없었나요? 네, 사실 천연 안료와 천연 접착제를 쓴다는 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단청 기법이 40년이 넘도록 안타깝게도 그 명맥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했을 텐데 이 보건공사를 급하게 서둘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네,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시방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도 내려졌는데요. 관련 내용도 함께 보시죠. 안료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문제 터질 거라고 예언했어요. 나무가 사실은 집을 짓고는 한 2, 3년 놔뒀다가 단청을 하는 게 원칙이죠. 옛날엔 다 그렇게 했는데 너무 성급하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고된 부실, 너무 성급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전체 복원 기간 가운데 실제로 공사 기간은 3년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숭례문 복원의 단청 연구를 제안받았던 한 교수는 취재진에게 제의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악교의 레시피를 빨리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연구하는 팀이 아니다. 그러니까 연구는 필요 없다. 문화재청은 무엇이 그렇게 급했던 걸까? 그런데 뭔 식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중공검사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식부터 해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3월. 하지만 개방 2년 만인 2008년 2월. 그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 직전에 한 시민이 걸어들어가 신호를 붙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숭례문 복원을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인 2012년 말까지 마치려고 공사를 서둘렀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권력을 쥔 사람들이 빨리빨리 정리해라, 빨리빨리 공사해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공사를 다 하라고 한 거예요. 문화재청은 이런 의혹을 일축합니다. 공기를 정권에 맞춰서 뭐에 맞춰서 늘었다 줄였다 할 수가 있는 정기적 것은 아닌 거죠. 그러나 전문가들은 겨울에 단청 작업을 서두르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특기 시방서를 보면 단청은 영상 5도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단청 작업이 진행된 지난해 8월부터 12월 18일까지 최저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진 날은 43일. 11월과 12월은 사실상 단청 작업을 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청의 그런 물감들이 대부분 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교가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 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게 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5도씨 이하에서는 단청 작업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일본의 경우 과거 천황 집무실로 알려진 나라현의 다이코쿠텐을 복원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1950년 화재로 뼈대만 남았던 일본 긴카쿠지 역시 반세기 만에 원래 모습을 되찾았을 정도입니다. この時に、1949年ですが、日本の文化財の保護の体制がもっとしっかりしたものに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ので、もうすでに準備は進んでいたのですけれども、 벌써부터 전문가 사이에선 단청을 아예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단청을 다시 다 지우고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원래 얼굴로 국민 품에 돌아왔다는 국보 1호 숭례문. 다시 가림막을 치고 단청을 벗겨내는 끔찍한 상황까지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네, 벌써 2번이나 국민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셈인데 하루빨리 그 보완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